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11월 2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 시험이 보신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려웠죠. 되게 어려웠어요. 아주 어려운 난이도에 들어가는 그런 시험입니다. 우선 Part 1. 1번 지문은 workshop 내용이었는데 1번 지문부터 뭔가 딱 보기에 긴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긴 단어들이 아무래도 짧은 단어들보다 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길기 때문에 발음도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고 중요하게는 강세를 어디다가 찍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강세까지 넣어서 오늘 출제한 단어들을 한번 눈에 띄는 단어들 몇 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orkshop, Leadership, Motivate 여기까지는 다 첫 번째 모음의 강세가 들어가죠. Encourage 하고 얘는 두 번째에 들어가고 employees 얘는 끝부분에 장음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ease 이렇게 managers, owners, leaders, techniques 이런 단어들이 보였고요. 그래도 지문 읽기는 그냥 읽기만 하면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읽기만 잘하면 되는 만점 나오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할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문은 라디오 방송이었는데 날씨 방송이었어요. 이 날씨 방송이 시험에 나오면 출제되는 단어들은 몇 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단어들이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단어들이 발음이 그렇게 쉬운 단어들은 아니에요. thunderstorms 이런 애들은 발음하기가 어렵죠. 네, 이런 애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발음 연습을 자주 나오는 단어들 위주로 발음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Radio, weather conditions, thunderstorms 이렇게 나왔고요. 부담되시죠? thunder의 R 발음, thunder, storms의 R 발음 한 번 더 발음 연습해 주세요. currently, breezy, Z 발음, warm 하고는 다릅니다. warm은 벌레고 따뜻한 할 때는 warm인데 날씨 방송이 나왔을 때 벌레는 출제되지 않아요. 따뜻한 이런 단어가 출제가 됩니다. warm 연습하시고 temperatures 지문 읽기부터 뭔가 쉽다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 시험은 Part 2 사진 묘사에서 첫 번째 사진에서 무슨 information desk처럼 보이기도 하고 유리 창문 뒤쪽으로 관리사무소 아니면 경비분들이 있는 장소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우선 장소를 얘기하실 때 information desk라고 하셨어도 됩니다. security office 경비해 주시는 분들이 머무시는 office 있죠. security office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총 사진에 여자 2명과 남자 2명이 나왔는데 이 4명의 사람들이 뭔가 제각각 하고 있는 행동들이 다 다양해가지고 이 30초라는 묘사 시간이 되게 짧게 느껴지셨을 응시자들이 많을 만한 장면이에요. 2명 여자, 2명 남자. 우선 2명 남자는 inside the office에 있었습니다. 여자 2명은 office의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창문을 사이에 두고 남자 2명은 저쪽에 office에 들어있었고 여자 2명은 office 바깥쪽에 서 있었던 거죠. 오늘은 문장으로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두 남자는 저기 office 안에 있고 두 여자는 밖에 있다 할 때 The two men are inside the office and the two women are outside the offic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바로 바깥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right outside the office 이렇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남자들과 여자들 사이에 윈도우 크다란 게 하나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there's a large window between the two men and the two women 이런 문장 들어갈 수 있겠고 그 2명의 남자들은 경비해 주시는 분들이 입는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the two men are wearing uniforms까지만 하셔도 되고 security uniforms라고 하셔도 되었겠습니다. 행동으로 치면 저 사진의 뒤쪽으로 더 뒷배경 쪽으로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in the background of the scene one of the men 그 남자들 중에 한 명 one of the men is standing 그리고 the other man 나머지 남자는 the other man is sitting behind the window 윈도우 바로 뒤쪽에 서 있는 거죠. sitting behind the window and 뭐 하고 있었냐면 바로 맞은편에 서 있는 여자를 뭔가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정확하진 않지만 뭐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죠. 이게 동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할 때는 appears to be, seems to be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And he appears to be helping. helping 누구? one of the women 여자들 중에 한 명 one of the women 그 여자에 대해서 조금 더 묘사를 하자면 who is standing on the other side 맞은편에 on the other side who is standing on the other side of the window 윈도우에 이쪽 편에 서 있는 여자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여자는 도움을 받으면서 무언가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she is writing down something 하실 수 있겠고요. 그럼 여자 한 명 남은 거죠. 이 나머지 여자는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여자 뒤쪽에 서서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It looks like the other woman is waiting for her turn. 자기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Waiting for her turn. 그 뒤에 뭐 덧붙이셔도 됩니다. to 밑줄 하면 밑줄 하기 위해서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to get help from 누구 하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 거죠. To get help from the security guards. 그 경비분들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쪽에서 기다리고 있다. 자기의 차례를. 나오는 문장들도 되게 뭔가 쉽게 문장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늘 시험은. 그리고 사람이 4명이 만약에 그 책상 같은 데 둘러 앉아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there are 4 people in the scene. They are having a meeting. 이런 식으로 뭔가 행동이 동일하기 때문에 쉬운 문장들이 빨랑빨랑 나오는데 쟤는 저거 하고 있고 얘네 둘은 또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도 둘이 또 다른 행동. 얘는 앉아있고 얘는 서있고 얘 뭐 적고 있고 이 뒤에 딴 여자는 또 하고 이게 굉장히 묘사하기 복잡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소부터가 그 경비분들이 계시는 security office라는 자체가 자주 보이는 장소가 결코 아니죠. 그래서 다방면으로 어려웠던 시험이에요. 다음 사진은 첫 번째 사진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뭐 얘도 그렇습니다.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남자 2명, 여자 1명. 그래서 two men and a woman이 출제가 되었고 여자는 다행히도 그냥 자전거를 타고 있었습니다. riding a bicycle. 오늘 사진묘사에서 제일 쉬운 표현이었죠. riding a bicycle. 그리고 두 남자는 둘이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대화하다. 뭐죠? having a conversation. 그리고 뭔가 운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오늘은 좀 사람의 행동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밑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라는 것은 getting ready to 밑줄 이런 표현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getting ready to 동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사 자리에는 getting ready to work out 뛰기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getting ready to start running 해도 되고 getting ready to exercise 해도 되고 getting ready to start exercising 해도 되고 뭐 밑줄 자리에 들어갈 표현들은 많은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밑줄을 동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는 문법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Part 3 여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5번 문제는 where, when 이게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냐 언제 갔냐. 그럼 답변으로는 캐나다 갔다 저번 달에 갔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되고 6번 문제는 how often, who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얼마나 자주, 누구. 그러니까 뭐 해외여행을 얼마나 자주 가냐, 주로 누구랑 가냐. 나는 해외여행을 주로 1년에 한두 번 갑니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답변을 빨리빨리 하시고 누구랑 가냐? with my family. 주로 가족들이랑 갑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with my best friend. 7번 문제. 어떤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할 때 가장 알아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3개 중에 하나 골라봐가 나왔습니다. 그 3개의 내용이 뭐였는지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관련해서는 그 3개 중에 하나 골라봐. 뭐를 제일 알아야 됩니까? 이 3개가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 어느 나라를 처음으로 방문할 때 유명한 관광지에 대해서 알면 좋죠. 그리고 그 지역의 역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하나가 있었어요. 자, 질문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가 라고 했습니다. You. If you were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면 뭔가 답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내 얘기를 하면 되니까. 내 취향, 내 성향,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거.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밑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문장은 너무 좋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 세 개가 뭐였는지 아주 디테일한 사항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게, 만약에 역사를 내가 골랐으면 개인적으로 나는 역사에 관심이 많다. 개인적으로 나는 유명 관광지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나의 취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밑줄에 들어갈 만한 거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밑줄 allows me to understand 무엇. 밑줄은 나에게 무엇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표현들이 좀 오늘 나왔던 그 세 개의 옵션 중에 뭘 넣어도 다 답변을 할 만한 그런 문장들이었습니다. 역사를 골랐다면 역사를 아는 것은 이 밑줄 자리에 들어가겠죠. 역사를 아는 것은, 혹은 그 지역 역사를 아는 것은 무엇을 나에게 있어서 무엇을 이해하게 해준다. 그 무엇 자리에는 그들의 문화, 그 사람들,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원래 Part 3하고 Part 5가 제일 사람들이 답변하기 까다로워하는 그런 파트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Part 3가 그래도 좀 그나마 낫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Part 4 가보겠습니다. 정보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기지 않았네요. 그죠? 8번 문제는요. 일정 1번이 무엇이고 몇 시 시작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모든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러면 일정 1번의 제목을 얘기해 주시고 몇 시에 시작합니다 라고 말해 주시면 됐고요. 9번 문제는 일정 5번을 명시를 하면서 이거 몇 시에 시작하는 거 맞지? 라고 물어봤는데 그 듣기에 나온 시간이 정보에 기재된 시간보다 늦은 시간을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나의 답변은 그 시간 아니고 이 시간에 시작합니다. 혹은 그 시간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드린 말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질문의 난이도가 좀 낮네, 평소 때처럼. Part 4가 되게 어렵지 않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질문의 내용과 답변 문장의 난이도,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뭐였는지만 파악을 하고 이게 쉬운 시험이었다, 어려운 시험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질문은 되게 쉬운 거를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질문 안에 쓰인 단어라든지 문법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꼬아놔갖고 어렵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질문 자체에서 물어보는 거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 시험도 마찬가지로 9번 문제를 보면 듣기에서는요, meeting with nursing staff 라고 들렸어요. meeting with nursing staff. 이게 들렸을 때 정보 안에 똑같이 meeting with nursing staff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지 찾기가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리고 주로 Part 4는 이렇게 듣기에 나온 내용이 눈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정보에서는 meeting with the nursing staff라고 동일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 meet with staff 땡땡 nurses 하고 뭐 누구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랑 같은 말인데 다르게 풀어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듣고 얘를 찾기가 약간 더 까다로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뭐에 대해서 물어봤냐면 컨퍼런스를 준비하는 거, prepare conference 관련 다 얘기해달라고 물어봤어요. 원래 10번 문제, 그러니까 part 4의 마지막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두 줄 딱 읽어주는 거. 확률상으로 봤을 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옵니다. workshop 이런 식으로 두 개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들로 봤을 때는 하나의 일정이 있고 그 일정에 세부사항이 들어있을 때 세부사항이 들어있는 일정을 물어보면서 그 세부사항들을 다 얘기해줘. 이게 또 시험에 출제율 1위는 아니지만 1위는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세미나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게 1위입니다. 압도적인 1위예요. 이렇게 세부사항을 읽어줘야 되는 질문이 가끔 보이는데요. 오늘 시험은 일정 8번의 세부사항 2개를 읽어주면서 일정 3번까지 말해줘야 됐던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컨퍼런스를 prepare 하는 게 위에 한 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한 줄이 나왔는데 제일 밑에 줄 한 줄에는 심지어 세부사항까지 들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토익 스피킹 공부를 후기 막 챙겨보고 열심히 연습을 하셨다면 오늘 문제는 아주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뭐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정말 특이한 문제가 맞습니다. 원래 일정 8번만 딱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prepare conference라는 게 일정 3번에 들어있고 일정 8번에도 들어있고.
Part 4에서 오늘 난이도 또 올라갑니다. Part 5는요, 취업을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사람 있죠. 취업 지원자가 나의 고용주가 될 수도 있는 그 사람, 면접관인 거죠. 그 사람에게 가장 보여줘야 되는 퀄리티가 자신감이다. 에 동의하냐 비동의하냐 라는 질문인데, 이것도 뭐 크게 봤을 때 직업 관련, 커리어 관련, 능력 관련, 실력 관련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너무나 많이 나오는 질문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후기 영상에서도 정말 수차례 명시를 했고, 명시를 하다 못해 얼마 전에 이 영상 따로 편집해갖고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Part 5 필수 템플릿이라는 영상 꼭 시청을 해주시고, 오늘 질문을 그 영상에서 나온 답변들 있죠. 그 답변에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는지 생각하는 거를 숙제로 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그런 템플릿이거든요. 제발 보세요. 그거는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시험의 난이도는요, 참 난이도가 맨날 저 혼자서 엄청 고민이 되는데, 난이도 10 중에 8.5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8.5. 오늘 시험은요, 되게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일 마지막 파트 있죠. Part 5가 되게 어려웠다면 난이도 10 가까이 갈 수 있었던, 난이도 10 간 적 지금까지 없었죠. 최근 1년 동안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아주 어려운 시험. 네, 오늘 시험 보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유감입니다. 네, 아주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난이도 8.5. 자, 오늘 후기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